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시대가 열렸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허브화 사업 또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2일 본격적인 전북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약 550조 원 규모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4월 전북 혁신도시의 신사옥을 착공, 2016년 11월 완공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허브화 사업 등의 탄력을 받게 했습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날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환영식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 상생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도민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고 기금운용본부를 한 식구로 맞이해 정말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특히 연기금 550조가 넘는 이런 규모로 전북에 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곳이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건을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 강면우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라는 도시에 와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KLN 김민아입니다. 지난달 9년 만에 신차 생산에 돌입했던 한국 GM 군산공장이 생산 라인 가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올류크루즈 신차 생산 라인 가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됐습니다. 지난달 6일 9년 만에 신차 생산에 돌입했던 한국 GM 군산공장은 전북 수출액의 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일 한국 GM 군산공장이 올류크루즈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입장을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외면과 함께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발표에 앞서 한국 GM 군산공장은 신차인 올류크루즈의 에어백 부품과 관련 결함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9일 생산 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거친 이후 2월 16일 재생산에 돌입했지만 결국 한국 GM은 기존 생산됐던 차량의 전반적인 품질 전수 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생산 라인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품질 문제 관련해서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질 분야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기로 한 거고요. 품질 전수 조사를 하고 이제 생산된 차량은 물론 생산 중인 차량도 포함을 해서 전수 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최종 판단일까지 이제 생산 또는 잠정 중단을 하고 무결점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 3월 중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한편 한국 GM 군산공장은 무결점차 생산을 위한 점검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두 번에 걸친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따뜻한 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는데요. 정읍시립미술관에서는 지난 2일부터 소장품 기획 전시 봄을보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모아 국내외에서 분야별로 활동하는 48명의 소장품이 선보입니다. 이흥재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은 전시 관람객들이 정읍시립미술관을 찾았을 때 미술품을 통해 대한민국을 느끼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현재 6개 분야, 동양화와 서양화, 조각, 사진 등의 작품을 확보했고 지난 1월 전북도에 일종미술관 등록을 신청하여 4월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원시 여성문화센터는 지난 2일 2017년 상반기 평생교육 개강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강식에는 와인드컴퍼니 대표 박근하 강사를 초청해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상반기 평생교육은 6월까지 4개 분야로 주간교육 24과목과 야간교육 10과목, 총 34과목이 운영됩니다. 한편 남원시 여성문화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주 야간 평생교육 운영을 통해 천여 명의 교육생과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남원시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남원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자치단체장 및 실제 업무 추진자들을 초청하여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지방자치단체 명품 정책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강의를 통해 연수생들의 현장, 사례 벤치마킹 및 직무 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품 특강은 올해 1월부터 약 4주간 총 24건의 정책 사례를 신청받아 최종 8건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 방식과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